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서울에 위치한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몸이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중요한 건강 주제인 심근경색에 대해 어르신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는 저희 의료계 종사자들이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정보는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료기관들의 최신 연구 결과와 선진적인 치료 지침,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최고 심장 전문가들의 합의를 종합한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뉴스나 영화를 통해 또는 지인들로부터 심장마비 또는 심근경색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해 들으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어르신들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추게 하여 이 적이 누구인지, 왜 우리 어르신들이 더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이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심장은 순환계의 중심 기관입니다. 심장은 강력한 펌프처럼 작용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 세포와 장기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심장 자체도 근육덩어리이며 활동하기 위해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시스템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 전체를 덮고 있는 주요 관상동맥과 많은 작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에미오카르디얼 인팍션은 심장 근육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멈추거나 심각하게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대개 관상동맥 중 하나가 혈전 피떡에 의해 완전히 막힐 때 발생합니다. 이 혈전은 대개 동맥 내부에 플라크가 있는 부위에 형성됩니다. 플라크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혈관벽을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나이가 들고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지방주로 나쁜 콜레스테롤, 칼슘 및 기타 물질이 축적되어 파이프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 또는 동맥경화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플라크가 작아서 혈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 혈관 내부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이 플라크가 불안정해져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플라크가 파열되면 신체는 이를 상처로 오해하고 그 파열된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혈액 응고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은 손상된 플라크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 혈전이 충분히 커지면 관상동맥 내부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해당 동맥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 근육 부위는 심각한 혈액 및 산소 부족 상태에 놓입니다. 혈관이 제때 다시 열리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심장 근육 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즉, 혈액 부족으로 인해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된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의 심각성은 손상된 심장 근육 부위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넓은 부위나 중요한 부위의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심근경색으로 인한 위험 및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높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맥경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혈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플라크는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 요인을 동반하고 누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료했던 강남의 최준호 어르신은 75세였습니다. 젊었을 때 흡연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금연했지만 과거 흡연으로 인해 혈관에 가해진 손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사람에 비해 어르신의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한 위험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혈압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 내피, 혈관 내부 안쪽 층을 손상시키고 플라크가 더 빨리 형성되고 발전하도록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으로 쉽게 침투하여 플라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당뇨병은 전신의 작은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관상동맥과 같은 더 큰 혈관의 동맥경화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3배 더 높습니다. 흡연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담배는 혈관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중 산소량을 감소시키고 혈전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수천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오늘 당장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금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특히 복부 비만. 과도한 체중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다른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좌식 생활, 습관 신체 활동 부족은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고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및 혈당 조절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호르몬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앓은 사람 남성 55세 이전, 여성 65세 이전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위험도 더 높을 것입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머지 요인들을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질환 만성, 신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도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심근경색의 증상이 때로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기 인지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령이 심근경색 증상인지 항상 심한 가슴 통증은 아닙니다. 심근경색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가슴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어깨, 팔턱으로 퍼지는 통증을 떠올립니다. 이는 전형적인 증상이며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르신 여성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증상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르신들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심한 가슴 통증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전형적인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대신 갑자기 숨이 차거나 숨 가쁜 숨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촌 한옥마을에 사는 80세 박서연 어르신처럼 어르신은 심근경색 발병, 당시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상은 갑자기 숨이 매우 가빠져 몇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피로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 에너지 부족을 느낍니다. 이 피로감은 나이나 일상 활동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로와 다릅니다. 다른 부위의 통증은 한쪽 또는 양쪽 팔, 주로 왼쪽 팔, 어깨 목턱 등 또는 상복부 배꼽 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둔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과 혼동됩니다.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일부 어르신들은 메스꺼움 상복부 불편감 또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위염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차가운 식은땀, 주변 온도나 신체 활동과 관련 없이 갑자기 차가운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지러움 현기증 또는 실신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 불안정함 또는 갑자기 실신하는 현상.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몇 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심근경색 가능성을 의심하고 긴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의심 시 긴급 조치, 시간은 심근경색 치료에서 금입니다. 혈관을 최대한 빨리 다시 열어줄수록 더 많은 심장 근육 세포를 살릴 수 있고 손상을 제한하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모든 활동 중단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긴급구조 전화 119에 전화 한국에서는 119입니다. 어르신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와 정확한 주소를 명확하게 말하여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운전하거나 비전문적인 지인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구급차는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이 탑승하여 이동 중에 초기 처치를 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사의 지시를 받고 아스피린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고 출혈 위험이 높지 않다면 아스피린 일반적으로 300mg 하나를 즉시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의사의 지시나 안내가 있었을 때만 수행하십시오. 가능한 한 침착 유지, 심호흡을 깊게 하고 고르게 쉬도록 노력하십시오. 과도한 불안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조언을 기억하고 가족 특히 자녀와 손자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노령이 심근경색 예방, 건강한 삶의 열쇠, 나이는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심근경색의 다른 대다수 위험 요인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의 의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WHO 및 주요 심장 전문 기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세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건강한 식단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게 과학적인 식단은 심근경색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섭취 증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및 항산화제가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최소 5회분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현미, 귀리,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 백미 흰빵보다 훨씬 좋습니다.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제한, 이러한 지방은 주로 붉은 고기, 동물성 지방, 닭껍질, 전지방 유제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과자 튀긴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여 플라크 형성에 기여합니다. 대신 올리브유, 카놀라유 참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풀은 생선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을 우선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2회 생선 섭취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 해로운 혈중지방의 일종을 낮추며 혈압에도 이롭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 선택 붉은 고기만 먹기보다는 껍질 벗긴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염분, 나트륨 제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하루 하석지 미만의 소금약 티스푼 하나 분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대부분이 식탁 소금이 아닌 가공식품 통조림 라면, 간장 소스 장아찌, 전통 김치.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상당한 양의 염분도 함유에서 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고 저염 로우 소디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요리할 때는 소금 양을 줄이고 허브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더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는 대신 마늘, 생강 또는 후추를 약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 섭취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심혈관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매 끼니 먹는 음식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충분한 물 섭취 생수가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 탄산음료, 설탕이 추가된 과일, 주스 등은 피하십시오. 알코올 제한 술을 드신다면 적당량만 드십시오. 권고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1잔 이하, 남성은 하루 2잔 이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이나 라면이 많은 전통 아침 식사 대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 한 그릇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현미밥, 생선찜 데친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두부국과 채소를 곁들여 가볍게 드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약이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렇습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합니다. 적합한 활동 선택 힘들거나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가볍지만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걷기는 훌륭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시장에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여 예를 들어 하루 10일 15분씩 걷다가 편안해지면 시간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리십시오. 목표 설정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강도 신체 활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중강도란 운동 중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가쁜 정도를 의미합니다. 150분을 연속으로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주 5일 또는 한 번에 10분씩 여러 번 나누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운동 결합,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가볍게, 자전거 타기 실내 또는 야외 수영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활동은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킵니다. 근력 강화 운동, 가벼운 아령 저항 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에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을 사용하여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뼈 관절 및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3회 운동하십시오. 균형 및 유연성 운동 요가, 태극권 가벼운 스트레칭. 이러한 운동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 고령층의 흔한 걱정거리를 줄이며 유연성을 높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운동 중 피로감, 가슴 통증,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의사와 상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가 어르신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신부전 병력이 있는 78세 이지훈 어르신의 경우처럼 의사는 어르신에게 매일 5분 동안 매우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심장이 더 강해지면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조언했습니다. 완전 금연 어르신께서 아직 담배를 피우신다면 한 개비 한 개비가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금연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금연 후 며칠 만에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 금연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어르신들의 의사도 금연을 돕는 약을 처방하거나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및 혈당 조절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체중의 50%만 감량해도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중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삶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명상 또는 가벼운 요가,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시간 할애,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가족 및 친구와 시간 보내기, 충분한 수면, 매일 밤 7, 8시간, 심호흡 기법 배우기,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기저질환 치료, 준수 어르신들께서 고혈압,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근경색 예방에 극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완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복용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약들은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약된 진료 시 의사를 방문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기타 관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의사는 어르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집에서 수치 모니터링 가능하다면 자가 혈압계와 혈당계를 구비하여 스스로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십시오. 이 정보는 의사가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심근경색 발생 시 일반적인 치료 방법, 불행히도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면 긴급치료와 장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치료의 주요 목표는 막힌 관상동맥을 신속하게 다시 열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하고 손상된 심장 근육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사용 입원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아스피린 및 다른 항혈 소판제 혈전이 더 이상 커지고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응고제 혈전을 용해하거나 새로운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혈관을 넓혀 가슴 통증을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베타 차단제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켜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줄입니다. 스타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플라크를 안정화하며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E 억제제 또는 ARB 혈압을 낮추고 특히 심근경색 후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전 용해제, 트롬볼리틱 테라피, 특정 상황, 특히 조기 관상동맥 중재술이 불가능할 때 의사는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출혈 위험이 더 높고 혈관 재개통 효과가 관상동맥 중재술보다 떨어집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또는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이는 심근경색 응급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혈관 재개통 방법입니다. 의사는 손목 또는 서해부의 동맥을 통해 가는관을 삽입하여 막힌 관상동맥 부위까지 도달시킵니다. 그런 다음 관 끝에 있는 작은 풍선을 부풀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 내부를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스텐트라고 불리는 작은 금속망을 해당 부위에 삽입하여 혈관 내부를 계속 열어두어 정상적인 혈류를 유지합니다. 이 시술은 대개 심혈관 조영실에서 시행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파스 그래프팅, CABG. 이 방법은 여러 개의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또는 막힌 부위가 스텐트 시술로 어렵거나 또는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다른 심장 문제를 동반할 때 고려됩니다. 외과 의사는 몸의 다른 부위 대가에 다리 또는 가슴에서 건강한 혈관 조각을 채취하여 막힌 관상동맥 부위를 우회하는 다리를 만들어 막힌 부위 뒤쪽의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응급치료 후 어르신들께서는 심근경색 재발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심장 재활, 카디액 리해빌리테이션. 이는 심근경색 후 또는 심혈관 시술 후 회복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 재활은 다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감독하에 신체훈련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해 어르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통해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상담 식단, 스트레스 관리 방법, 금연 방법 및 필요한 다른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받게 됩니다. 건강교육, 심혈관 질환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조기 경고 징후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리적 지원, 심혈관 사건을 겪은 후에 불안, 우울 또는 두려움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재입원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심근경색은 큰 건강 문제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 중요하게는 어르신들 본인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을 길잡이 지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운동하며 담배를 멀리하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항상 몸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어르신들은 자신의 심장에 최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도 의사와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 지식을 가족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현대의학과 전문가들은 항상 어르신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건강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일상 습관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존경을 담아 김민준 의사, 세브란스 병원 드림.